태어날 때부터 30세까지 그 증여세 없이 그 증여 구간까지만 증여를 하는 경우에 시뮬레이션을 한 적이 있는데 0세 때 2천만 원, 그리고 10살 때 2천만 원, 그리고 성인이 돼서 5천, 30살 때 5천, 1억 4천만 원을 이제 증여를 할 수 있어, 증여세 없이. 근데 그게 올라간다면은 미성년자 때 5천만 원씩 2번, 그리고 성인이 됐을 때 1억씩 2번 하면은 총 3억 원을 증여를 할 수 있게 되는 거지. 일단 그 국회의원이 발의를 해서 지금 계류 중인 상태긴 해. 4월 달에 나온 거는 이제 미성년자한테 자녀에게 공제할 때 지금은 2천만 원까지인데 이거를 5천만 원까지 올리겠다. 그리고 성년인 경우에는 지금은 5천만 원이지만 1억 원까지 올리겠다. 뭐 그런 내용이 담겨 있고, 그 다음 이제 배우자 공제 같은 경우는 이제 9월 달에 발의를 한 상태인데 지금까지는 이제 6억 원까지 공제가 되지만 이거를 10억으로 올리자. 뭐 그런 내용이야. 개정이 된다면은 어떻게 될지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. 자녀 공제 같은 경우에는 2014년에 3천만 원에서 5천만 원으로 개정된 다음에 8년 동안 아직 그대로인 상태야. 그 전에 3천에서 5천으로 올릴 때도 물가 상승률을 반영하지 못해서 좀 그 불이익을 받는다, 그런 의견으로 올렸던 건데, 아무래도 8년이나 지난 상태에서 지금도 물가가 엄청 올랐잖아. 특히 부동산도 그렇고. 또 맞춰서 1억 원으로 올리는 게 맞지 않냐, 그런 의견인 거고, 그 부부간에 6억에서 10억으로 올리는 것도 좀 마찬가지. 어쨌든 같은 경제 공동체로서 이게 6억이 좀 작다, 그러니까 이걸 아예 10억으로 좀 올리는 게 낫다. 특히 배우자 그거 공제 같은 경우는 2008년에 개정된 다음에 지금 한 14년째 그대로인 거거든. 물론 6억이 뭐 적은 금액은 아니지만 그래도 14년 동안의 어떤 물가 상승률을 반영한다면은 그것도 수정되어야 된다, 그런 의견이 있는 거지. 그리고 물가가 오르다 보니까 어찌됐든 똑같은 아파트를 증여하더라도 뭐 몇 년 전, 몇십 년 전이랑 지금이랑 그 증여 세금 자체가 차이가 많이 나게 돼. 이게 왜 그러냐면 또 과세 표준 자체가 올라가거든. 근데 과세 표준이 물가 상승률을 반영하지 못하고 20년 동안 거의 그대로야. 그러니까 10%에서 50% 그 구간의 과세 표준 자체가 그대로라서 어떻게 보면 사실상 이게 증세가 된다고 그런 지적이 있지. 예를 들어서 20년 전에 3억 원짜리 아파트가 있었다. 근데 그거를 증여를 한다면은 한 4천만 원 정도의 증여세를 내는데, 그 아파트가 만약에 지금 이제 30억이 돼서 증여를 한다면은 증여세가 이제 한 10억 2천만 원 정도로 계산되거든. 자산이 10배 올랐지만 증여세는 25배가 넘게 되는 이게 뭐 누진 구조라서 이렇게 올라갈 수밖에 없는데, 또 그만큼 물가가 오른 거를 과세 표준이 반영을 못 해줘서 그렇게 되는 경우가 있죠. 그리고 두 번째로는 그 정말 옛날만 해도 뭐 상속세, 증여세는 진짜로 좀 자산가들, 부자들이나 내는 세금이다, 이렇게 여겨졌던 게 사실이고, 그런데 지난해 이제 상속 증여세 그 세금만 100조가 넘었다고 하더라고. 그러니까 그만큼 이제 상속세, 증여세를 납부하는 사람들이 많아졌다는 의미지. 세 번째로는 뭐 저출산이나 고령화 때문인 경우도 있어. 우선 그 고령화가 되면서 우리나라 70대 이상의 노인들의 자산의 80% 이상가 다 부동산이라고 해. 근데 그 정도 나이대가 되면은 근로소득이나 어떤 그런 고정적인 소득은 적은데, 그런 부동산 때문에 발생되는 보유세 같이 뭐 종합부동산세나 이런 게 부담이 엄청 커질 수밖에 없지. 요새 또 젊은 층에서 워낙 그 힘들잖아. 취업도 어렵고 그 자산을 더 늘려나가는 것 자체가 어렵기 때문에 이 노령층에서 이 젊은 층으로의 어떤 자산이 좀 쉽게 도와주면서 더 경제도 활성화될 수 있지 않냐, 그런 의견도 있지. 태어날 때부터 30세까지 그 증여세 없이 그 증여 구간까지만 증여를 하는 경우에 시뮬레이션을 한 적이 있는데 0세 때 2천만 원, 그리고 10살 때 2천만 원, 그리고 성인이 돼서 5천, 30살 때 5천, 1억 4천만 원을 이제 증여를 할 수 있어, 증여세 없이. 근데 그게 올라간다면은 미성년자 때 5천만 원씩 2번, 그리고 성인이 됐을 때 1억씩 2번 하면은 총 3억 원을 증여를 할 수 있게 되는 거지. 증여를 받아서 그 돈을 가만히 갖고 있을 게 아니까 이거를 또 운용을 한다 해서 연수익률 4%라고 가정을 했을 때 운용을 하면은 지금 같은 경우는 1억 4천만 원이 나중에 30살이 딱 된 시점에 한 2억 3천만 원 정도로 이렇게 늘어나게 돼 있어. 만약에 개정이 돼서 미성년자 5천만 원, 성년
1억이라 한다면은 총 3억을 증여할 수 있고 3억 원을 이제 연 4%로 계산을 하면은 30살 됐을 때 한 5억 2천만 원 정도. 5억 원을 만약에 30살 때 갑자기 5억 원을 현금으로 증여한다 이러면은 증여세가 거의 8천만 원이거든. 그러니까 그렇게 8천만 원인데 이거 같은 경우는 증여세가 전혀 없으니까 그 증여세는 없지만 그 구간까지 신고를 해놔야지 나중에 어떤 자금 출처나 그런 거에서 대비가 되기 때문에 꼭 반드시 신고를 해서 남겨놓는 게 좋아. 배우자 간에 공동명의나 이런 거 할 때 지금은 6억 원씩 낸다면은 12억이 넘으면은 배우자한테 이제 증여세가 과세될 수가 있어. 근데 이게 10억으로 올라간다면은 한 20억 정도의 부동산을 같이 공동 소유로 한다 쳐도 10억 원까지는 증여세가 없기 때문에 그렇게 분산해서 재산을 할 수 있는데 유리하지. 혼자서 아파트를 두 채 갖고 있는 것보다 남편 한 채, 아내 한 채 이렇게 갖고 있는 게 세금 측면에서 더 유리할 수 있거든. 보유세나 나중에 양도세나 이렇게 자산을 분산시키고 절세 효과는 더 커질 수밖에 없지. 물가 상승하고 자산 가치는 계속 올랐는데 세금은 거기에 대해서 따라가지 못해서 좀 불만이 많은 것 같아. 그리고 세계적으로도 뭐 상속세를 아예 폐지를 하는 그런 국가들도 많고 국회에서 상속세나 뭐 증여세를 좀 추진하려고 하고 정부에서도 좀 그런 입장이 하니까 어떻게 법이 바뀔지 한번 지켜보는 게 좋을 것 같아.